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내용 기억나세요? 선크림 잘 바르십니까? 네, 저도 칼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착실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선크림으로. 예. 자, 이번 주는 약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 예. 과학 아니야. 과학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통합사회. 고1 통합사회 수준입니다. 자, 5.18과 국가폭력에 대한 시간입니다. 최대한 제 감정을 낮추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나오는 통합사회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5.18 아시죠?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광주. 좋아요. 자, 5.18의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 좋습니다. 예. 자, 먼저요. 자력구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법률 용어예요. 자력구제가 뭐냐면요.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제도. 말이 어렵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도둑놈, 나에게 해를 입힌 놈이 있거나 도둑놈이 있어요? 내가 가서 뚝배기 깨는 겁니다. 그걸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누가 내 차를 받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럼 쫓아가서 똑같이 봐가지고 운전자 끌어내려서 패대기 치는 게 자력구제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법률 용어로 설명하면 어려워요. 근데 자력구제는 이게 자력구제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법률은요, 자력구제 금지입니다. 우리 법률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서부시대 영화 있죠? 개척시대, 총 쏘고 그러는데, 이 여주인공인데, 어릴 때 자기 아빠가 악당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장을 하고 총싸움 연습을 해서 아버지 원수 죽어라 빵빵 시원하게 끝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 살인죄로 잡혀갑니다. 근데 서부시대 영화를 보면 서부시대에는 공권력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서부 영화를 봤는데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어벤져스 간 사람들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다 죽여요. 그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놓고 가슴팍에 이렇게 써놔요. 강도짓을 하기에 죽였음. 그럼 난 괜찮은 거예요. 서부시대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겠죠.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은요. 근대 국가를 넘어서 현대 국가에서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자력구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가 날 때렸어요. 누가 우리 부모님을 해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법.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 당했을 때 내가 가서 뚝배기 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법부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법부 믿을만 합니까? 예, 이쪽으로 안 나갈게요. 그쪽으로 나가면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나갈게요. 자, 그래서 사법부에 맡기는 게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사법부는요, 재판을 하는 곳이죠.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를 때렸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제가 가서 뚝배기 깨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얘를 잡아오죠. 예, 이걸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렇게 수사해서 기소를 하죠. 이것도 공권력입니다. 즉 현대 사회에선 폭력이 용인되지 않아요. 어떤 폭력이든 다 불법이에요. 단 폭력을 쓸 수 있는 곳은 국가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런데 정당한 폭력이죠. 그거는. 예. 우리 사회를 보면요. 가정, 학교, 군대, 직장.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엔 다 폭력이 용인되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애들을 선도한다고 회초리를 때려요. 요즘 어떻게 됩니까? 아동학대죠. 그렇죠? 바로 신고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선도한다고 패요. 선도해서 패든 감정이 상해 패든 무조건 학교폭력입니다.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맞아보셨죠? 여기 계신 연식이 되신 분들. 네. 한 소리 맞아봤니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렇다 치자. 잘했다. 자, 그리고 군대에서요. 예, 옛날에 엄청 팼어요. 직장에서도 팼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교회 내에서도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들 저기 뒤로 불러다가 쫓아가고 그랬어요. 예,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회가 미개하면 미개할수록 국가 외에 단체에서 이렇게 폭력들이 만연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가만 폭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이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력이 있죠. 이걸 공권력이라 그래요. 이 공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정당해야 돼요. 그 정당성은 국민보호예요. 국민보호. 즉 공권력이라는 거는요, 하늘에서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겁니까? 국민이 준 거예요. 그게 잘 기억하십시오. 공권력은 정당하게, 그래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어야만 하고요. 또 그 행사되는 거 있죠. 행사되는 거. 절차 역시 정당하게 행사돼야 됩니다. 절차. 그래서 여러분 미란다 벌칙이라는 거 아시죠? 경찰이 체포할 때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뭐 변호사를 설명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 있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도 늘 검찰이 1대1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수사관 한 명 끼고 2대1로 조사하고 다 녹화하고 이렇게. 왜냐? 공권력은요, 우리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권력이죠. 개인이 상대할 수 없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엄청난 그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권력이 정당성을 잃고 행사되는 것. 네 글자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바로 국가폭력이라고 합니다. 국가폭력. 공권력이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은 것.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이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군사 쿠데타 있었죠, 우리나라. 그쵸, 그런 거. 그리고 또 행사될 때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최근에도 보면요, 어떤 근로자 한 분이 철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서 고군 시위를 했어요. 혼자. 근데 경찰 2개 중대가 출동해가지고 크레인 2대 갖다 그거 무너뜨리고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깨뜨렸어요. 이런 게 과잉진압이에요. 시위를 비폭력으로 하는데 진압을 폭력으로 하는 거 있죠. 바로 국가폭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국가폭력이 가장 잔인하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18이에요. 5.18. 공권력이 사라지고 국가폭력이 드러났던 것이 5.18입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공권력, 국가폭력, 5.18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자꾸 교과서에서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니다. 자, 그러면요, 5.18은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읽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 추모탑, 민중항쟁 추모탑. 예. 자, 그래서 대충 설명할게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 열흘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79년 11.6 아시죠? 김재규가 박정희 죽였어요. 그러자마자 박정희가 죽자마자 권력 공백 상태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러자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등등 그 신군부가 12.12 군사 쿠데타 무력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80년 5월부터 이 신군부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야, 우리가 지금 정권이 어수선하니까 군인이 나서서 정권 안정시키고 우리는 물러날게. 말이 됩니까? 이런 놈 한 명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요. 점점점 전두환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듬해 5월부터 정치에 관여하려는 신군부를 물러가라고.
퇴진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5월 17일 날 이 전두환이가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버려요. 학교 폐교, 휴교, 직장 가지 말고 이동 제한 등등등 계엄령. 그리고 광주에서 시위가 격화됩니다. 왜냐? 그 당시 광주 지역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잡아가 버렸거든요. 시위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공수부대를 투입해버립니다. 이놈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 광주에 실제로 특수부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자, 밝혀진 사람만 1000명이 넘고요. 다친 사람, 후유증으로 된 사람도 만 단위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불과 43년 전에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5공화국이 있죠. 나중에 전두환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는요 광주 소요라고 불렀어요. 소요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왔어! 막 이지랄을 했어요. 그런데 1993년 대법원, 여러분 93년 때면요 김영삼 정부 때예요. 어차피 그쪽 땅이에요. 다 그쪽 땅일 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 신군부 니네들의 국헌 문란 행위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소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해되시죠? 신군부가 국헌을 문란하고 있어요. 국기 문란하고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을 때 광주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헌법을 수호하러 나선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5.18과 공권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5월 18일부터 5월 28일은요 광주의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공권력이 무엇이냐? 우리 경찰, 간단히 경찰이나 관공서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폭력이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수부대가 진압해서. 여러분 공권력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관공서와 군이 있어요. 경찰, 검찰, 관공서는 내부를 향하는 공권력이에요. 군은요 외적을 향한 공권력이에요. 군은. 근데 이 군이 내부를 향해 버린 거예요. 정말 참혹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정글 같은 상황이라고 해요. 정글. 여러분 정글에서 누가 짱입니까? 힘센 놈이 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LA 흑인 폭동 아시죠?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폭동을 일으켜요. 막 털어버려요. 힘센 놈이 짱이에요. 총 가진 놈이 짱이고 부하 많이 거드리는 놈이 짱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그 당시 한인들은 약탈 많이 당했어요. 약탈 당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 이거 2021년 10월 17일 제가 인문학 강의 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 그 당시 사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남자들은요 누구나 다 군을 갔다 왔기 때문에 대충 길 가는 사람 남자 한 30명 모아놓으면 부대 하나가 나와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저도 아직도 총 분해하고 합체할 수 있고요. 군대 갔다 온 20년 지났는데도 그건 안 까먹어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까먹어요. 총검술 아직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부대 전투훈련, 왜냐하면 똑같은 걸 2년 반 동안 반복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켰어요. 실제 우리나라를. 그러면요,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민간인들이 시위를 하는데 탱크가 출동해요. 탱크가 줄지어서 출동하고 있어요. 탱크가. 그리고요, 이따 보여주겠지만 헬기도 떴어요. 헬기에서 쏴버렸어요. 여러분 헬기에서 쏘는 거는요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들 향해 쐈던 거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민간인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우리나라 군대가. 공권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권력은 사라지고 국가 폭력만 난무하던 시기였다고요. 자, 근데 공수부대 총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맞았으니까 피 흘리겠죠. 그때 자발적 헌혈이 쇄도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전 이게 정말 열받는 일이에요.
자, 그 당시 사진이에요. 헌혈차가 그 당시 광주 사진이에요. 헌혈차가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피가 필요해요, 피가 모자라요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요? 어디 가서 헌혈하라고요. 사람들이 어디 가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헌혈차 뒤에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없잖아요. 광주 시민 중에 몇 명이 어디서 헌혈해요 라고 자기들끼리 지휘체계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한 침대에 헌혈하는 여자분이 2분이 누워 계시죠. 네, 헌혈하는 사람들이 쇄도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리자고.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쏴서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침대에 2명, 3명씩 겹쳐 누워서 자기 피를 뽑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영상체력 518 헌혈차 생존 여고생 문순애님, 계엄군이 헌혈차에도 무차별 총격을 했답니다. 국가와 시민이 바뀌었어요. 시민들은 우리 같은 시민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헌혈하고 내 피 뽑자 그러고 있는데, 이 두 분 사진 속에 2분 보이시죠? 이분들이 헌혈차에 탔다가 총을 맞은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헌혈 위에 줄 서 있던 시민들에게 헬기에서 사격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이에요. 시민들은 오히려 같이 살려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국가가 헬기를 띄워서 시민들을 공격하고, 이게 광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뉴스타파에서 발굴한 그 당시 신군부 문건이에요. 광주 사태 희생자 위령제 및 헌혈운동을 저지해라. 시민들이 광주 사람들 살리자고 헌혈운동을 했어요. 그거 저지해라. 또 희생자들 위령제 저지해라 라는 비밀 물건이 발굴이 됐어요. 시민들은 서로 살려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국가가 그들을 죽이려는 곳, 공권력이 사라지고 국가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광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요 5.18 때 우리나라에서 헌혈운동을 하고 있어요. 헌혈운동을, 이 정신을 살리자고. 지난번 태권도 협회에서 태권도 대회를 광주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태권도 협회니까 태권도 한 사람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다 헌혈. 태권도 선수들 경기 뛰고 다 헌혈하고, 관계자들 경기 뛰고 다 헌혈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를요 헌혈의 성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헌혈의 성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헌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지역에 청라 이 서구 지역에 헌혈이 없어요. 작전역까지 가야 돼요.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자, 그리고요, 계엄군 봉쇄로 계엄군이 딱 광주를 막아버렸어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먹밥을. 자, 그 당시 실제 사진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 아주머니들께서 다 솥단지를 길에 걸고 밥을 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넣고 주먹밥을 빚어서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라도 먹자고, 우리 십시일반 하자고, 굶어 죽지 말자고, 이렇게 주먹밥 나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시장에 있던 시전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 자기 나물 같은 것들 다 삶아서 같이 만들자고. 다 그 당시 사진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황금동 여성들. 황금동.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황금동 여성들? 광주 황금동이 어디냐면요, 간단하게 요즘 말로 하면 집창촌이에요. 예, 매춘하는 여성들. 그 여성들이 나섰어요. 헌혈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당시 몇몇 꼰대들이 헌혈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밑에 보세요. 내 몸은 더러워도 내 피는 깨끗해. 어서 내 피도 뽑아달란 말이야. 이들은 산전수전 공주는 다 겪은 분들이니까 성격이 괄괄해요. 병원 가서 내 피 뽑으라고. 그래서 이빨 뽑았답니다. 나중에. 다 헌혈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먹밥을 가지고 주먹밥, 자기들은 밥을 못 한대요. 해본 적이 없대요. 주먹밥을 나눠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이 진압하러 들어왔을 때 제일 앞에 섰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데 군인들 입장에서 갑자기 화장 진하게 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 야시하게 입은 여자들이 와서 또 이분들 입이 거칠잖아요. 야, 이 쌍놈 새끼들아, 니들이 이렇게 총칼로, 실제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매춘하는 분들이 예쁘게 입고 군인들을 향해서 전라도 쌍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참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 역할을. 초창기에는 이분들의 역할을 야, 창녀들이 뭐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이것들이 밝혀지면서 이 황금동 여성분들, 시위대 숨겨주고 헌혈을 앞장서고 역사에 남지 못한 사람들, 황금동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그리고 5.18 재단에서 대한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이 정보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냐? 공권력의 부재를 넘어서 심각한 국가 폭력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광주 시민이 보여준 자치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여러분, 이거 외우셔요. 이게 우리가 광주를 5.18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권력의 부재를 넘어 심각한 국가폭력 상황 하에서 광주 시민이 보여준 자치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이게 근간이 돼서 지금 우리가 발달을 한 겁니다. 우리 촛불혁명 있죠? 여러분 다 촛불 집회 가보셨습니까? 그때 폭력이 있었습니까? 무질서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부터. 광주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어야 해요. 근데 아직 헌법 개정안에서 못 넣고 있고요. 대신 헌법에 안 넣는 대신 뭘 했느냐? 이게 뭐죠? 유네스코. 제가 보여줬던 여러 사진들 있죠? 이 모든 사진들이 다 유네스코 기념물이에요. 유네스코에서 이래서 지정한 거예요. 이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사진들, 이 묘지 보이시죠? 이 묘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주 5.18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 여러분, 5.18이 국립묘지인 거 아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국립묘지라는 거는요, 우리 현충원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충성하다 분들이 묻히신 분.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가지고 국립묘지를 만든 건 거의 광주밖에 없어요. 이 사건 자체가 거기서 신군부와 싸워 항쟁했던 분들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걸로 국립묘지를 세운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린 교과서에는. 이 정신. 5.18 때 희생자가 많았다, 이 신군부가 나쁜 놈이다, 다 맞는 말인데 진짜 정신. 그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고, 직업의 귀천 상관없이 서로 도왔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눔을 했고, 그리고 내 피도 뽑아서,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요, 나도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 피를 뽑아 헌혈했다가, 여러분, 헌혈 한 번 하면 한 달 동안 헌혈 못하는 거 아시죠? 헌혈 한 번 했다가 난 총 맞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하고 줄지어하고, 이게 광주의 정신입니다. 서로 나누었다는 것. 유네스코가 그래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광주 이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은 아시죠? 근데 왜 등재되는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시민의 나눔 정신.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도우고, 공권력이 없어도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전 그래서 이 광주 5.18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 뭉클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크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자, 잠깐 또 고구마 드시죠. 2023년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입니다.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응?
5월이 왜 장유와 창입니까? 민주화 공동체와 서로 나눔과 공생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혁신을 통한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의 자유와 성취를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의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뒷받침하겠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열받죠? 간단하게 이거예요. 니네 5.18 때 많이 죽었으니까 내가 돈 줄게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는 거예요. 돈 많이 산업 지원해도 공장 지어주고 해줄게. 대통령이 광주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새끼들 다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교과서에서 이걸 빼려고 해요. 왜냐? 자, 여러분 5.18의 배경 중에 하나가 신군부의 12.12 쿠데타였죠. 12.12 쿠데타가 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총칼로 위협하니까 죽어가면서도 서로 도와줬던 것, 죽어가면서도 서로 나눔을 했던 것, 보듬었던 그게 광주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요, 검찰이 정권을 잡았죠. 검찰이 정권을 잡았어요. 겁나는 겁니다. 광주 정신을 우리가 계승할까봐.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걸 광주를 통해서 차츰차츰 무너뜨려 이거를 저항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을 계승할까봐 지금 검찰 정권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 가서 씨부린다는 소리가 돈 줄게입니다. 니네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광주 시민들이 이거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이 다음은 욕을 해야 돼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다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광주의 정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점점 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 기념일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 기록 유산에 남고 그리고 그 희생했던 분들이 광주 5.18 망월동의 국립묘지가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민주화의 정신이 여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없어도 누가 제재하지 않아도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했던 게 광주였다. 그 열을 기록한 게 유네스코가 인정한 거고 우리가 이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잊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공권력과 5.18에 대해서 인문학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